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궁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동업을 추천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동업을 추천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항상 동업을 해왔어요. 그렇죠. 지금 에디가 말한 대로 저는 창업을 3번 했습니다. 2003년에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창업을 했고, 그리고 7년 동안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그 동업을 그만두고 선의의 경쟁자이자 수제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들으시면 지랄한 자빠졌네. 온라인에서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였는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의류 쇼핑몰 런칭해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자리를 잡았을 때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창업하고 싶다 이래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수입 의류 쇼핑몰로 그분도 저희가 창업을 시켜드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인프라 같은 건 그분이 세팅했지만 결국에 그 물건, 그러니까 의류 제품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그분도 또 스스로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류들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결국에 나중에 선의의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의류 쇼핑몰을 저는 7년, 그분은 5년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분도 그만두고 그분도 동업이었어요. 저도 동업을 그만두고 둘 다 동업을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소셜 커머스를 해보자.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화두 소셜 커머스, 그때가 2010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소셜 커머스를 했다가 3개월 만에 바로 망했죠. 3개월 만에 바로 망하고, 그분은 이제 해외로 좀 휴식도 취할 겸 쉴 겸 해서 나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나머지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망한다고 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뒷정리를 좀 하다가 새로운 창업을 또 기획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휴식한 이후에 또 새로운 동업자와 같이 화장품 비즈니스를 런칭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 비즈니스도 5년 운영하고 엑시트를 했는데 그 뒤에 2년 한 7개월 정도 쉬고 지금 4번째 창업을 했는데 이번 창업도 동업입니다. 저는 4번의 창업을 다 모두 동업으로 했고 4번의 창업한 동업자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 해외 가셨던 분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그분은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 일반 식품 이런 비즈니스 3개, 쇼핑몰 3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세계 OEM에 뛰어드시고 나선 계속 여기에 계신 거네요. 근데 그게 사실 OEM 쇼핑몰 비즈니스가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에디군 퇴사하면 어디 회사 입사하실 겁니까? 쭈91님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에디군도 퇴사하면 아마 패션 업계로 다시 재입사를 하겠죠.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 어쨌든 전공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10년, 15년 이렇게 한 비즈니스를 떠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분야에 제가 사실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매출 1,000억, 2,000억 낸 사람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누적 매출 200억밖에 안 낸 입장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꾸준한 경험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족하지만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 그걸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 주시죠.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동업을 추천한다. 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동업을 추천한다는 그런 주제고요. 자, 보통 사람들이 동업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디도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는 제가 어쨌든 저랑 관계가 오래됐고 제가 사업을 15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마 제 이름은 말 안 하더라도 내 친구 중에 이런 사업하는 애가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걔는 동업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아마 주변에서 걔 곧 망할 거다, 걔 곧 망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일 크게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부모님께 동업이다 이런 얘기하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이나 가족들, 주변 굉장히 좀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좀 우려를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동업을 하면 패망이다, 이런 검은 머리 짐승은 믿는 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동업하면 바로 패망각이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통계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동업을 해서 성공한 비율과 동업을 해서 실패한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가 그런 걸 조사하는, 제가 볼 때 조사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업자 자체가 공동사업자라고 동업이라고 분류하고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혼자 대표자가 한 명이라고 동업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이 분류도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통계를 잡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적으로 뭔가
동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업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게 어떤 동업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업을 추천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겹치는 내용이죠. 저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본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거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다 있어서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을 할 때도 돈이 별로 없으면 야 이번 마케팅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오죠. 실패했을 때는 내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본이 많으면 당연히 1번 마케팅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2번 마케팅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3번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망한다 그러면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본이 많으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져요. 예전에 삼국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은이 제갈량이 복주머니를 주고 세 가지인가? 뭐 이거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봐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조은이 동시에 하나 열어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때는 하나 열어보고 이때는 하나 열어보고. 근데 만약에 제갈량이 야 내가 편지 하나 줄 테니까 정말 위급할 때 이거 읽어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3번이 오면 편지는 한 통밖에 없잖아.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본금이 많으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이유로는 미들맨의 존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 자체에서 바로 알 수 있겠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원을 믿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직원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믿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아마 무슨 의미인지 저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들맨의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사무실에서 9 to 6로 뭐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은 사무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개인 사업을 자영업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건 가장 큰 장점이 타임 테이블을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직장인과 비슷하게 9 to 6로 이렇게 일을 할 거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외부에 미팅도 나갈 수도 있고 시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은행 볼일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족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뭐 병원에 간다던가 뭐 아이가 학교 입학식에 간다던가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굉장히 믿을 만한 존재가 또 한 명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사무 공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위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들맨의 존재라는 건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 사무실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정신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의 어떤 미들맨의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리스크 감소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본금 확충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인 거죠. 말 그대로 동업자를 구해서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는 건 좀 슬프긴 합니다만 모든 비즈니스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망했을 때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측면은 또 동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비즈니스가 망했어. 그거 너무 슬프잖아. 근데 내가 온전히 3억을 날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1.5억을 날리면 괜히 왠지 쟤도 1.5억 날렸잖아. 나도 1.5억 날렸고 뭐 우리 같이 잘해보자 또 이럴 수 있는 뭐 이게 웃으면서 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 망해보셔서 체득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즈니스를 지금 4번 창업을 했는데 사실 의료 비즈니스는 성공했고 화장품 비즈니스 성공했는데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 망했고 화장품 비즈니스 하면서 사이드로 카페 비즈니스를 했는데 카페 비즈니스가 망했으니까 2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아직은 이제 매출이 지금 4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이르고 실패했다 말하기도 애매하죠. 어쨌든 매출이 지금 오픈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 걸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하고 있는 4번째 비즈니스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려면 한 1, 2년 뒤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에디 말대로 제가 실패를 해봐서 알지만 소셜 커머스 창업했다 한 3억 정도를 날렸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온전히 날렸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근데 동업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1억 5천 날렸다 이렇게 리스크 감소가 좀 되고 또 나중에 뭐 그분이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야 우리 그때 왜 망했을까 이런 또 어떤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다 추억이 되듯이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디군 군대 있을 때 에디군은 해군군학대 나왔는데 해군군학대가 군기가 엄청 좀 유달리 좀 빡센 곳인데 지금은 추억 아닙니까? 즐거웠습니다. 드럼만 쳤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되다시피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동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인 동업을 추천하는 어떤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동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면 저는 동업이라는 건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외롭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자영업이라는 건 직장인들은 인간관계, 인간 네트워크 측면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에디는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에디는 좀 사람들이랑 유아스럽게 잘 지내는 편인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좀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싶고 또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외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엮여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던가 주말에 등산을 간다던가 혹은 사무실에 어떤 정치에 휘말린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단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직장인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게 되고 그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말을 섞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몇 명이랑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인적 네트워크 교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영업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자영업의 가장 좀 어려운 점이고 힘든 점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매출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번다. 그건 논외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논외고 자영업의 정말 가장 힘든 점은 좀 외로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극복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동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파트너이자 여러 가지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도 공유하고 사생활도 공유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가족 간의 교류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토로할 수 있고 서로 뭐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파트너,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동업을 굉장히 추천해드리거든요. 정말 개인이 노력을 해서 인간관계를 계속 넓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 같은데 커뮤니티 같은데 모임을 해서 거길 나가서 그 안에서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도 사적으로 만나고 어떤 관계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가정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럼 더 어렵고 이게 친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사람마다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다 다르고 그 관계 정의에 대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라는 것도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전공이 다르고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는 전공이 다르잖아요. 대학을 갔을 혹은 대학을 못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직업이 다르고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과 이 교류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교 동문들도 요한 어떤 그 심리들 뭐 서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막 이런 어떤 약간 줄다리기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을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친한 거는 오래된 친구들이지만 대학 친구나 근데 사실 회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금 현재의 고민과 방향에 대해서 제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친구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그게 동업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전에 해서 15년 전에 해서 저 때는 당연히 그런 말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이 뭐 2, 3년 전에 잠깐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뭐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 말이 왜 생겼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보는 사람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구조 뭐 그거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흔한 말이 진리인 것처럼 뭐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편한 관계일 수는 있어도 계속 꾸준히 그 만남을 이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을 싫어하거나 그 당연히 안 그러죠. 근데 문제는 잘 안 만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걔네를 만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걔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저한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에 PC방 가던 얘기하고 있고 뭐 군대 얘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 막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런 거는 20대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35이 됐는데도 아직도 군대 얘기하고 있고 당구장 간 얘기하고 있고 PC방 간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 일을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서로 다 각자의 분야가 있고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주제를 만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완전 생뚱맞은 얘기하고 있으면 흥미로운 얘기면 괜찮지. 야 쿠팡이 이번에 뭐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사회 이슈와 맞물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야 건설업계가 말이야 이래버리면
나랑 관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친구들이 이걸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한데 니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 한 5명의 구독자를 잃겠네요. 걔네들도 저를 보면 재미가 없다고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맨날 똑같아. 야 요즘 먹고 살만 하냐? 애는 잘 크고? 야 뭐 애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삶입니다. 그게 아니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잘 안 만나게 그렇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업을 추천하는 그 이유가 정말 인생의 파트너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친구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동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이 동업자 안에 친구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친구가 동업자여야 된다, 동업자는 친구여야 된다,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창업만 친구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창업은 다 친구가 아닙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을 어딘가에 만나서 관계를 맺다가 동업자가 된 케이스지, 그 케이스들이 다 뭐 형동생 하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만나서 친구처럼 형동생 하던 사이가 아니라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 이런 사이끼리 저는 다 동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동업자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친구를 동업자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을 해야 되는 이유나 동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동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동업의 단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동업의 단점은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에디가 저랑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디랑 저랑 뭐 9to6로 일을 하는데 제가 A라는 업무를 맡고 에디는 B라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라는 게 A, B로 완벽히 분리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A, B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걸 C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하다가 C라는 쪽과 뭔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걸 일을 하려니까 좀 귀찮아, 그냥 오늘은 뭔가 일도 하기 싫어,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좀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넷플릭스도 좀 보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에디가 C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내가 그 C를 좀 갖다가 마무리해서 A랑 붙여서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디 입장에선 반대로 나도 B 일을 하는데 C랑 겹쳐있는 게 있어서 나도 C를 해야 되는데 좀 저거 유튜브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안 하네? 나도 안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이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믿고 에디가 일 잘하겠지 믿고 신뢰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막 사람을 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을 막 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직원들과 얘기하면 우리가 업무 스케줄링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는 이번 주까지, 혹은 뭐 다음 주까지, 혹은 이번 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몇째 주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회의를 하고 프로세스 진행하고, 프로세스 된 걸 보고하고, 보고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짜져 있으면 동업자들끼리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로 짜더라도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루즈하게 흐르는 방향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상호 간에 좀 막말해서 야 이 새끼야 이거 왜 안 했어 뭐 이러기도 사실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동업의 좀 가장 큰 단점이 약간 비효율성이 플레이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동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1부로 끊고 다음에 이제 동업에 실제로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의 7가지에 대해서 동업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